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삼가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장보고포의 추진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저번 영상에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에도 우리나라 잠수함에 적용될 새로운 기술을 많이 소개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전부 설명이 되어서 장보고포의 추진 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미로온 헬기가 육군에 인도된 것 말고는 크게 급한 주제도 없는 것 같고 하니 이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인 12월 26일 미로온 그러니까 LAH 헬기 2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육군에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로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하니 이것 말고는 별로 큰 소식은 없네요. 그러니 오늘은 차분하게 장보고포의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X자형 방향타. 이건 이미 개발이 끝났고 이미 우리 잠수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미 오래전에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된 국산 잠수함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에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되어 있다니 금시초문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분명 장보고3에도 X자형 방향타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되어 있는 잠수함은 장보고3가 아니고요. 바로 범고래입니다. 범고래가 무엇인지 잘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정보사에 배치된 특수전용 잠수함입니다. 현재 범고래는 2척이 건조되어서 정보사에게 이미 인도되었고 소속은 정보사이지만 운영은 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특수전용 잠수함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개발되었고 장보고3가 하나오션에 의해서 개발된 것에 반해서 범고래는 HD 현대가 개발하고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잠수함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크 하나에 한 척을 건조하는 건 낭비이기 때문에 초도함임에도 불구하고 2척이 동시에 건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고속정들도 한 번에 여러 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죠. 결론은 공간 활용을 좋게 해서 건조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을 건조하고 시험 평가 등을 하는 과정 중에 잠수함이 옆으로 기우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해군 병사들이 탑승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옆으로 기우는 등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범고래에 우리나라 최초로 X자형 방향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X자형 방향타 적용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함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사에 잠수함을 인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의 잠수함 사업부의 적자가 커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해결되어서 정보사에 2척의 범고래가 전부 인도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범고래는 원래는 500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500톤이라는 건 현대가 500톤으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정보사는 300톤이면 된다고 해서 그 절충안으로 400톤으로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최종적으로 4척을 건조하기로 했으나 근 2년 동안 잠수함의 인도가 지연되어서 정보사가 현대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인지 나머지 2척에 대한 추가 발주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처럼 우리는 이미 X자형 방향타를 적용한 잠수함을 개발해서 해당 군에게 인도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X자형 방향타에 대한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특수전용 잠수함인 범고래라는 함은 적 해안에 침투하는 게 목적인 잠수함이고 그래서 낮은 수심에서 작전하는 게 특화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 범고래를 통해서 낮은 수심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을 개발할 기술력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이 범고래를 기반으로 크기를 확대한 2000톤급 잠수함을 직접 개발을 했고 원래는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 현대도 처음에는 장보고3를 제안했지만 지금은 바로 현대가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인 HDS 23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쩌면 장보고4 사업은 하나보다도 현대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미 현대는 특수전 잠수함인 범고래를 개발함으로써 낮은 수심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X자형 방향타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미 2000톤급 잠수함을 직접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보고4 사업은 현대가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가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인 HDS 2300에도 이미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범고래 때문이며 그래서 현대의 2000톤급 잠수함인 HDS 2300은
우리 장보고3를 축소해서 개발한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고래를 확대한 잠수함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는 영국의 밥콕, 그리고 우리나라의 LIG와 협력해서 이 잠수함에 적용될 주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고, 노르웨이의 성급회사와 함께 이 잠수함의 기본 인증에 관한 것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현대 혼자 자체적으로 2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건조가 가능한 잠수함을 여러 회사와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 HDS 2300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보고4에 가장 근접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보고4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하나보다는 현대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장보고4의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되는 건 거의 확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방향타는 X자형이 될 게 거의 확실한데, 장보고4의 추진 시스템에서 제가 궁금한 건 방향타가 아니라 바로 추진장치입니다. 과연 장보고4의 추진장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장보고3의 최대 속도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건 기밀사항이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아마 장보고3 블록1은 20노트이고, 블록2는 22노트일 것입니다. 왜 그럼 두 잠수함이 속도가 다르냐? 그 이유는 바로 리튬 전지 때문입니다. 장보고3 블록2부터는 리튬 전지가 들어가고, 리튬 전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급속 방전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일반 배터리보다 더 빠르게 전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그로 인해서 장보고3 블록2는 블록1에 비해서 출력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가 2노트 정도 빨라졌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보고4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4도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전기를 더 급격하게 충방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 속도도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4의 최대 속도는 24노트까지도 증가할 거라고 이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4노트 하면 느린 거 아니냐고 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30노트 이상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이고요.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 24노트만 되어도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도 어차피 물속에서는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30노트 이상도 낼 수 있지만 물속에서 30노트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 유체 저항이 증가하고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해서 소음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잠수함이 고속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을수록 문제가 되는 게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그럼 캐비테이션 현상이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잠수함이 15노트에서 18노트 이상으로 속도를 낼 때 유체 안에 공기 거품이 생기면서 프로펠러를 마모시키고 큰 진동과 소음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보통은 18노트 이하로만 다니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디젤 잠수함은 어차피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수중에서 고속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 캐비테이션 현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배터리로는 빠른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젤 잠수함도 리튬 배터리를 도입하면서 기존보다는 월등하게 고속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을 없애거나 줄여줄 프로펠러를 개발해야 합니다. 잠수함의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소노스톤이라는 일종의 구리압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한때 소노스톤으로 잠수함용 프로펠러를 개발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을요.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수상함을 건조하고 있고, 당연히 이 수상함에 적용하는 프로펠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잠수함용 프로펠러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손원 1급 잠수함을 위해서 소노스톤으로 프로펠러를 개발해서 손원 1급에 장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프로펠러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잠수함용 프로펠러를 독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장보고3의 프로펠러도 독일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프로펠러를 국산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그 대신 이걸 지금에 와서 굳이 다시 소노스톤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복합재 프로펠러입니다. 결론은 소노스톤이라는 건 강도와 인성은 높으면서도 진동의 감소 능력은 높은 방진합금입니다. 한마디로 캐비테이션 현상에 잘 견딜 수 있는 합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노스톤이라는 건 결론은 195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된 아주 오래된 소재인데요. 문제는 그래봤자 소노스톤은 진동을 열로 변환하는 감쇄 개수가 불과 0.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노스톤이 진동소음을 줄이는 원리는 진동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 그게 바로 0.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복합재 프로펠러는 CFRP라는 복합재, 정확히는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합재는 열전환 계수가 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노스톤에 비해서 소음 감소 효과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바로 이 CFRP로 프로펠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지금에 와서는 굳이 소노스톤 프로펠러를 국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CFRP는 프로펠러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속도도 3노트 정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노스톤이 15에서 18노트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서 CFRP는 대략 20노트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디젤 잠수함에서는 거의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복합재 프로펠러도 HD현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대가 몇 년 전에 개발한 2m급 복합재 프로펠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복합재 프로펠러 중에서 가장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기술도 하나보다 현대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당연히 우리 장보고포에는 복합재 프로펠러가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내년부터 아주 놀라운 걸 개발한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내년인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425억을 들여서 차기 잠수함용 복합재 펌프제트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 복합재로 만들어진 펌프제트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펌프제트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보통은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되는 추진장치로 슈라우드링이라는 링 안에 프로펠러를 탑재해서 아예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펠러입니다. 이건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모든 핵잠수함에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펌프제트는 핵잠수함에는 많이 적용되지만 디젤 잠수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프랑스가 호주를 위해서 개발하려 했던 쇼트핀 바라쿠다 디젤 잠수함에만 적용하려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펌프제트는 디젤 잠수함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펌프제트는 프로펠러에 비해서 출력을 많이 깎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수중에서 프로펠러로는 30노트를 낼 수 있는 잠수함이 있다면 펌프제트를 적용하게 되면 28노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넉넉한 핵추진 잠수함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항상 출력이 부족한 디젤 잠수함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제트라는 건 결론은 잠수함이 고속을 낼 때야 말로 효과를 발휘하는 물건으로 그래서 고속을 많이 내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필요하지만 고속을 낼 일이 거의 없는 디젤 잠수함에는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럼 왜 프랑스는 호주의 쇼트핀 바라쿠다에는 펌프제트를 적용하려 했느냐? 그건 쇼트핀 바라쿠다가 초대형 디젤 잠수함이었고 그래서 다른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력에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쇼트핀 바라쿠다는 이 넉넉한 출력으로 인해서 더 자주 고속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펌프제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우리 장보고 포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장보고 포급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는 거의 2배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보고포는 비록 디젤 잠수함이지만 프랑스의 쇼트핀 바라쿠다처럼 펌프제트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핵추진 잠수함이 추진 시스템으로 일반 금속으로 만들어진 펌프제트를 사용한 것에 반해서 기술 발전으로 복합재로 만들어진 펌프제트를 개발하겠다는 게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보고포에는 지금 복합재 펌프제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보고포에는 복합재 프로펠러가 적용될지 아니면 펌프제트가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펌프제트가 적용될지 아니면 복합재 프로펠러가 적용될지 의문이냐고 하냐면요. 문제는 결론은 펌프제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얼마가 되었든 출력 감소는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감소를 감내해서라도 펌프제트를 장착할 것인가 아니면 복합재 프로펠러만 적용해서 강력한 출력을 내고 높은 속도를 내는데 집중할 것인가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장보고포의 추진 시스템으로 무엇이 적용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지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펠러가 국산화될 것이고 그리고 복합재로 만들어진 프로펠러가 적용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일반 프로펠러가 될지 아니면 펌프제트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장보고포에는 X자형 방향타가 적용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미 우리는 범고래를 통해서 X자형 방향타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X자형 방향타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고4의 X자형 방향타가 개발되어서 낮은 수심에서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건 이미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진 시스템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장보고4의 추진 시스템을 무엇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 복합제 프로펠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출력 감소를 감내하고라도 펌프제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